안녕하세요. 하이리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늦잠 자고 일어났는데 역시 늦잠 자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네.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이게 제가 약간 스크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어제 좀 잘한 것도 있지만 컨디션이 오늘 좋네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자유. 너무 좋아요. 왜냐면 파란 물, 강물 위. 네. 자,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행복은 찾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어서 행복하고 살아있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행복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력인 것 같아요. 행복이란 행복함을 느끼는 그 빈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복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것이죠. 맞아요. 행복은 선택이다라는 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먼저 오늘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다는 거.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냥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오늘. 그래도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네, 완전무결한 행복을 찾으려고 해봤자 그런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빈도, 심지어 신도 행복을 덥석 주지는 않아요. 그저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행복의 씨앗을 줄 뿐입니다. 이 씨앗이라는 거, 이 씨앗이 생각이에요. 생각. 내 생각의 패턴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성격이 완벽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결점 한두 가지는 있어요. 세세하게 따지지 않는다면 누구나 좋은 남자, 좋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다. 저런 걸 고치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말하면 언제까지나 불만은 끝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네. 핑크로 하고 싶네요, 왠지. 오케이. 행복은 50점, 60점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완벽을 추구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더욱 크고 대범하게 세상을 보세요. 거듭 말하지만 무언가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행복은 당신 마음의 감도나 감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의 성공론과 마음의 행복론은 동일합니다. 행복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사업 성공법을 찾아내는 것도 잘하지 못합니다. 뭐든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행복도 성공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어지는 것이나 우연히 내 손에 들어오는 것쯤으로 여깁니다. 기회도 다가오는 것으로 여기고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즉, 평상시에 찾아내는 습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쵸.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오늘은 정말 저는 행운의 날이라고 생각한 게 집에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수리를 해줬어요. 그쵸? 수리를 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여기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행복의 씨앗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은 사업의 씨앗을 찾아내는 것도 잘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찾아내는 것이다. 찾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것은 생각의 패턴. 생각은 원인이고 삶은 그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행복의 씨앗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은 사업의 씨앗을 찾아내는 것도 잘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 나가고 인기 있는 가게 가면 그 가게의 장점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이 따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해보죠. 사람을 고용할 때도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만 찾아내서 그걸 칭찬하고 더 키워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사가 안 풀리는 사람은 단점만 찾아서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행복의 씨앗을 찾아보세요. 어쨌든 행복은 무슨 일이 있어도 100%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 내가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람은 정의가 되니까요. 그쵸?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래서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 역시 행복의 일부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행복이 자꾸만 찾아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은 내가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운 좋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단지 그 일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뿐입니다. 일어나는 사건마다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기분이 나빠지면 진정한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현자와 성공하신 분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걸 항상 최고의 기술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능력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행복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합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인생이 따분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나쁜 일이 생겨도 그것마저 행복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다 행복합니다. 일일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운명이고 그것 역시 행복의 일부이니까요. 그래서 부유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라는 말도 듣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서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씨앗을 뿌리도록 마음을 써야 하고 나쁜 씨앗을 뿌리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얼른 가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다정하게 말하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 지금 항상 오랫동안 훈련해 왔는데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린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항상 그렇게 잘 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네, 잠시만요. 제가 가격을 하나만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케이, $55, $43. 오케이. Rice coffee. I don't understand espresso. Okay, hold on please. Okay, sorry. Here. 43. It's $7. $7. That's
That's so funny. Because of this? Okay. Anyways. 제가 운이 좋았어요. 자, 그러면은 The Red Series. 오케이. 안 돼요. 빨리 아이린님. Okay. Here. 제가 죄송해요. 마켓이랑 할 게 많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다 하긴 했어요. 자,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지금 그것이 미래가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지금의 이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견뎌야 된다. 분명히. 그것이 미래가 원인이고 지금 현재가. 그래서 이 결과가 필요하다.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씨앗을 뿌리도록 마음을 써야 하고 나쁜 씨앗을 뿌리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얼른 거둬야 합니다. 이 생각을 씨앗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마음 저 깊은 곳에라도 나쁜 생각을 한순간도 품으면 안 되고 근데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때 반성하고 성찰하고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라고 다정하게 말하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잘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분노냐 사랑이냐 뿌린 씨앗에 따라 자신이 수확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즉 100%의 법칙이나 원인과 결과의 법칙 수학의 법칙을 이해하면 인생을 스스로 100%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진짜 사이토 이토리님이 원래 다독하시는 엄청난 방대한 책을 읽으신 분인데 네, 제임스 알런님의 책을 읽으셨을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을 알고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인생의 풍경이 달라질 겁니다. 네, 사랑, 하트 모양의 섬. 신기하다. 계속해서 파란 물이 저에게 자꾸 보여져. 이제 힘을 받는 거죠. 수.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하며 영혼의 성장을 꾀합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그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욕망 등도 신이 붙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기보다는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는 편이 인생에 더 유익합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 한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은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맞아요. 영혼이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난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하며 영혼의 성장을 꾀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그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욕망 등도 신이 붙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기보다는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는 편이 인생에 더 유익합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 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여러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 문제들로 인해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혼의 성장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숙한 그 성장에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문제도 끌어안게 됩니다. 하지만 미숙하다는 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더 성장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영원히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아예 생기지도 않습니다. 정말 제가 이게 진짜 큰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영원히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예 생기지도 않습니다. 신은 당신에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만 주니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영혼을 성장시킬 순간이다라는 신호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고민하는 작은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성장이 일어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 내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당신의 가슴 속에 그 대답이 숨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 갖고 태어난 문제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번 생에 갖고 태어난 문제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설령 그 문제에 잠시 도망쳤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 즉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죠?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일만 생긴다면 그건 자신 내부에 그렇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나의 내부를 새로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을 만든가? 내가 호의적으로 남을 대하면 상대방도 날 호의적으로 대한다. 거울의 법칙은 조금 더 내면적으로 깊은 곳까지 비춰줍니다. 예를 들어 거만한 사람을 봤을 때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도 다른 사람들 위에 섰을 때 거만하게 굴 성격이 숨어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혹은 자신이 거만하게 나서고 싶지만 억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런 욕구를 꾹꾹 눌러담고 참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거만하게 나서면 화가 나는 겁니다. 거울은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당신 마음속의 거울은 무엇을 비춰주나요?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저는 어제 운동 마치고 오면서 하나 반성한 게 있는데 내가 아직도 많이 성장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내 마음속으로 온전히 저 마음 깊은 곳까지 아주 작게 숨어있는 그 마음까지 잘 훈련하고 수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상대를 명확하게 딱 하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상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신의 얼굴에 얼룩이 묻으면 아무리 거울을 닦아도 거울 속의 얼룩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자신 이 내면을 한번 온전히 치유하고 안정되었을 때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심지어 거울을 바꿔도 소용이 없죠. 하지만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얼룩을 알아차리고 씻어내면 깔끔해지듯이 자기 내면에 있는 상처를 알아차리고 낫게 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달라집니다. 이 상처를 알아차리고 낫게 하는데 최소 5년은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직장 상사의 대응이 변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이 정근에 간다거나 혹은 자신이 승진해서 부서 이동을 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울에는 죄송해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비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내 상처가 투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남 탓으로 돌리며 언제까지나 만사가 풀리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거울에 비친 모습을 똑바로 보고 깨닫고 대응하면 현실 세계가 재밌게 변화합니다. 자신의 얼굴에 얼룩이 묻으면 아무리 거울을 닦아도 거울 속에 얼룩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거울을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얼룩을 알아차리고 씻어내면 깔끔해지듯이 자기 내면에 있는 상처를 알아차리고 낫게 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달라집니다. 답은 다섯 개로 정할 수 없다. 중요한 건 내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그 일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그 일이 이어진다. 저도 그랬어요. 진짜죠. 맞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과거에 치유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점점 커지다가 결국 참지 못할 정도로 커져서 마침내 스스로 고치고자 마음을 먹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상처가 낫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치유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점점 커지다가 결국 참지 못할 정도로 커져서 마침내 스스로 고치고자 마음먹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상처가 낫기 시작합니다. 잘못이 계속되니까 괴로움도 계속 이어집니다. 참는다고 해서 어떻게 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나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속해도 잘 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신호입니다. 맞아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스스로 고쳐봐야 합니다. 사람이 난간에 맞서 싸우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용기 없는 재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안정감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안정감 속에서 영혼을 성장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최고의 행복을 얻기 위해 못하겠다, 용기가 나지 않는다 등의 생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영혼을 성장시켜야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원대한 목표를 갈구하는 것도 재능이지만 작은 행복을 쫓는 것 역시 재능입니다. 그것은 지금이 그런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듣는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즉, 알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행동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 하면 됩니다. 제가 어느 순간 행동하게 됐어요. 그쵸?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재능을 가진 것입니다. 반면에 저처럼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외모도 성격도 재능도 다릅니다. 자기만의 재능을 잘 살려야 합니다. 저는 이 책에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게 출판사가 독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책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누군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진실 좋아해요. 제가 하는 말은 세간에서 흔히 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해야 사람 고시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고교 입시조차 치기 싫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성장시키고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반드시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신이 저만 편애해서 재능을 내려준 것이 아닙니다. 다들 각자의 필요한 재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신이 내게 준 훌륭한 재능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이 더 적성이 맞는 사람입니다. 그것에서 영원히 성장할 사람입니다. 어떤 강물이든 제대로 바다에 도달하면 됩니다. 아, 강물. 지금 갈매기가 날아가고 있어요. 바다에, 파란 하늘에 파란 바다. 너무 안정적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그 문제를 해결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시도가 잘 통할 때도 있고, 더 나아가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을 위해 깨달은 바를 책으로 써내면 잘 팔릴 수도 있습니다. 즉, 문제를 가진 사람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그 문제를 그저 싫어하며 떨쳐내려고만 하지 말고 살리는 방법을 궁리해 보면 됩니다. 살리는 것과 고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면 분노가 배출되지만 그래 이해해 라고 하면 서로 충돌을 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고치려고 할지 말지는 그 사람에게 달린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배움의 기회가 있을 테고 거기서 배우면 되니까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선 나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는 예전부터 신을 믿고 좋아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신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신이 만든 우리는 신의 최고 걸작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히토리 씨는 정말 대단해요 라고 칭찬해 주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이 없어도 저는 저 자신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모두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입니다. 신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멋진 개성이라는 재능을 내려주었습니다. 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완벽합니다.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신이 내려준 선물이자 재능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최대 단점이나 결점이라고만 치부합니다. 신은 자신의 자녀인 인간을 힘들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저는 예전부터 신을 믿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신이 만든 우리는 신의 최고 걸작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히토리 씨는 정말 대단해요 라고 칭찬해 주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이 없어도 저는 저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모두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입니다. 신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멋진 개성이라는 재능을 내려주었습니다. 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완벽합니다.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신이 내려준 선물이자 재능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최대 단점이나 결점이라고만 치부합니다. 신은 자신의 자녀인 인간을 힘들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치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자꾸만 가치 있고 멋진 일만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믿는 신은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든 존재입니다.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믿고 그래서 행복하다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케이. 나에게 없는 건 필요 없는 것이다. 나에게 없는 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내려줍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신이 내려준 재능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노력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발휘되는 법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이 과연 얼마나 내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르침인지 여부입니다. 무언가를 손에 넣고 꼭 갖추어야만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인생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당신의 존재 방식도 변하게 될 거예요. 성공의 진동수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성공하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진동수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금에도 은에도 철에도 모든 물질은 에너지 덩어리이고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직 사람만이 진동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동수, 주파수,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고 즐거우면 진동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요. 이 진동수가 높은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진동수가 높은 건 바로 이 기운이 밖을 향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라 같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의 그림에는 반드시 뒤에 후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후광은 기운이 밖으로 나간 결과 빛으로 발현되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풀이 죽으면 빛이 안쪽을 향하게 되어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우라가 작아지고 맙니다. 그러면 나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니까 밖으로 아우라가 나가야 된다. 진동수를 올리는 법. 그런 사람을 보면 진동수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거나 유난히 화려한 옷을 입는 시기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격보다 진동수가 더 중요합니다. 제1을 버블 경제가 끝나도 불황이 계속 이어져도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진동수를 올리려면 다소 빠르게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타보거나 자신의 행동을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칸센 열차에 타거나 빨리 걷거나 혹은 일처리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 빠른 행동은 진동수를 높입니다. 즉, 기존 거 맞지? 라고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사진이 너무 예뻐요. 그림이. 파란 이슬. 너무 예뻐요. 감동적이에요. 네,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남들에 의해 기분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분이 좋으니까 진동수가 높거든요. 물론 풀이 죽을 때도 있어요. 당연히 기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복이 있긴 하지만 제 진동수가 낮을 때조차도 보통 사람보다 높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도 저와 만나면 진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할 때 상대방이 맞추다 보면 자신의 기분도 가라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는 파티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이유는 큰 소리를 내면 진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멋을 내도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진동수를 올리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 요령입니다. 그 비결은 진동수를 올려서 멋진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진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립니다. 멋진 사람. 그 비결은 진동수를 올려서 멋진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진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립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지도 않고 비싸게 팔자는 생각은 사기에 가깝습니다. 친절한 사람이라면 먼저 가라고 손을 흔들며 신호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손바닥을 위로 향하기 위해서 먼저 가세요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주변 동료들에게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진동수가 올라가는 동시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희소 가치가 높다. 저는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직접 하세요 라고 충고합니다. 저에게 말해봤자 그저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직접 말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멋진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희소 가치가 높은 사람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을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여행을 하고 갑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물론 마음은 이렇게 화장실 청소까지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다고 직접 소리내어 인사하지 못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항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은 항상 소수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차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입니다. 매력있고 멋진 사람이 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는 데에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진동수를 올리는 것도 돈 한 푼 들지 않아요. 나 자신이 멋지게 변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매력 있는 것을 모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매력이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사람은 매력적으로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멋지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멋진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에게는 항상 신이 그 뒤를 돌봐준답니다.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인간의 이런 특징을 살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늘을 잘 나는 동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태평양을 횡단할 정도니까요. 사람은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멋진 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지만 제가 만약 인터넷 쓰는 법을 배우러 가서 검색창을 여는 방법이라도 제대로 배운다면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도 참 많이 성장했구나. 차로 길을 양보할 때도 지금까지는 그냥 가라는 식으로 휙휙 손을 내저었는데 제가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이 손바닥을 보여주는 거. 네. 존중의 의미죠. 그래서 이제는 먼저 가시라고 권할 줄도 알고 말이야. 게다가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께 감사하다고 직접 인사는 못하지만 웃는 얼굴로 고개를 숙일 줄도 알게 됐잖아. 라고 말이죠. 나 자신의 작은 일이라도 칭찬할 줄 알게 되면 남들까지 칭찬할 수 있게 된답니다. 맞아요. 제가 저를 칭찬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감사를 표하기 시작하면서 타인에게도 자동스럽게 되더라고요. 아주 쉽게 되더라고요. 그쵸? 자연스럽게. 다만 조만간 학력 위주 시대에서 학력 외에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시대가 됩니다. 인성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다. 이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고 싶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인성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건 재판관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고민에 들었을 때 자신도 그렇게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남에게는 자꾸 옳고 그름으로 잣대를 들이대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진동수를 자주 떨어뜨리는 사람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이고, 오케이. 기대감으로 가슴이 들 때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어쩐지 무슨 일이든 잘 풀릴 것 같은 순간이 있다면 그건 당신의 가슴이 기대감으로 뛸 때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 사실 신체적으로 컨디션? 잘 자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오케이. Pink or blue? Okay, just wanted to use pink one. 오케이. 잠깐만요. 뭔가 잘못됐어요. 오케이, 이거를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뛸 때는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밥 먹는 걸 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일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는 건 진동수가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 이렇게 책을 읽고 루틴을 하는 게 이 진동수를 올리기 위해서요. 그쵸? 아이리님 생각해보면. 간단한데 사실은. 예헤헤. 오케이. 밥 먹는 걸 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일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는 건 진동수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절대로 일이 잘 굴러갈 리가 없습니다. 즐기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다. 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진동수를 올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다가, 진지하게 대하지 말라. 진지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살면 됩니다.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하나하나를 전부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힘을 빼고 저항하지 말고, 그쵸? 사람에게는 평온한 기분이 가장 좋습니다. 가볍고 홀가분하게 말입니다. 속 편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의 긴장을 푸세요. 참 이게 실력인데, 그쵸? 실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수련하니까요. 항상 평정심, 평온한 마음의 상태, 이걸 항상 최고의 상태로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현자분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케이.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너그럽고 편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케이. 등대. 함께하는 사람의 진동수를 올리는 사람이 되자. 네, 이 정도까지 독서하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는 많이 올렸어요. 전 독서노트 작성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책 읽는다고 독서한다고 수고했어요, 아이리님.